예, 일부에서 잠깐 예고도 해드렸는데 서울 광화문 광장을 47일간 점거하고 있던 대한애국당, 지금은 이제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오늘 새벽에 서울시가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기는 따져보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불과 4시간 만에 우리공화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다시 천막을 세워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부터 우선 연결하고 잠시 후에는 박원순 시장도 잠깐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지금도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나요? 아까 일부에서 다른 일로 광화문 연결했을 때 좀 소리가 시끄럽게 났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소 낮보다는 진정된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뒤로 보시는 것처럼 천막이 다시 설치가 됐고 우리 공화당 측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당초 목조 건물에 천막 2개, 3개 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4개가 설치됐습니다. 오히려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공화당 측 지지자들은 서울시가 혹 때려왔다 다시 혹을 붙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서울시가 오늘 새벽에 천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아주 격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광화문 광장의 하루는 정말 길었습니다. 새벽부터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쉼터인 이곳이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낮 상황이 어땠는지 윤영탁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예. 오전 5시 20분쯤 8에 8일건 인간벽이 천막을 둘러쌌습니다. 곧 철거에 나선 서울시 관계자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물통이 날아들고 몸싸움이 격렬해지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부는 천막 안에 앉아 몸으로 버팁니다. 천막 한쪽이 뜯깁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들어 옮겨졌습니다. 욕설과 비명이 난무합니다. 큰 천막을 철거할 때 저항이 가장 심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이 소화액과 스프레이를 뿌려가며 막아섰습니다. 몸싸움도 격렬해졌습니다. 천막 2동과 그늘막, 분향소 시설 등이 치워지는데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서울시 직원과 용역 직원 1000명이 투입됐고 우리공화당 추산 관계자와 지지자 400명이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0여 명이 다쳤다고 우리공화당 측은 주장합니다. 광화문 광장 곳곳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였습니다. 천막이 있던 자리엔 큰 화분을 놨습니다. 천막이 없어져도 관계자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새마을 깃발에 이스라엘 깃발까지 등장했습니다. 오후 들어 다시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차에 보관하고 있던 천막을 가져온 겁니다. 검은 그늘막까지 둘러쳤습니다. 47일을 기다려 2시간의 충돌 끝에 확보한 시민의 공간은 불과 몇 분 만에 허망하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상황을 잘 봤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했던 그런 상황인데 다친 사람들도 꽤 있다면서요? 네, 서울시 측은 20명가량이, 우리공화당 측은 40명가량이 다쳤다고 말하면서 서로 고소고발전이 예고돼 있습니다. 여기에다 서울시는 철거 비용 2억 원과 무담 점거에 대한 변상금 220만 원도 우리공화당 측에 받아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천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철거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에 비하면 뭐랄까요, 금방 다시 들어서 버리는 바람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허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따로 다른 조치가 있었습니까? 네, 철거를 오전 9시쯤 마친 서울시는 철거 인원 1000명 가운데 60여 명만 이곳에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4시간 후 우리공화당 지지자들 500여 명이 몰려와서 다시 천막을 설치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너무 기습적이어서 인원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울시의 행정력이 속절없이 무너진 겁니다. 예, 조금 있다가 박원순 시장을 연결할 텐데 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경찰 병력도 꽤 배치가 됐다고 들었는데 별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네, 경찰 병력도 10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경찰에게 물어보니 경찰은 설치를 금지하는 권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충돌 방지를 위해서 이곳에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설치를 금지시키는 것도 그리고 철거하는 것도 모두 서울시의 책임이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언제 다시 또 철거에 나설지 그건 잠시 후에 박원순 시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서울시청으로 잠시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시장님, 예,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아까 그 대한애국당,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공화당이 됐습니다만,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혹 때려왔다가 혹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한애국당이 얼마나 폭력적인 집단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즐겨야 할 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또 그걸 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의 인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즉각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예. 이게 철거한 다음에 다시 금방 세울 거라고 예상은 못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예. 이렇게 막무가내로 폭력적으로 사실 한 500여 명이 몰려와서 거기 있던 우리 서울시 관계자들을 폭력으로 이렇게 대응할 것은 사실은 미처 예상을 못했죠. 예.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천막을 철거하는데 사실은 50일 가까이, 그러니까 47일이 걸렸습니다. 언제 다시 철거에 그렇습니다. 나설 생각이신가요? 이건 뭐 미리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그동안 사실 뭐 계고장을 몇 차례 보낸다든지 스스로 철거하기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이렇게 폭력성이 완전히 증명된 상황에서 그렇게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이번에 사실 이게 공무방해죄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공무방해 치상죄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생각이고 예. 또 이번 그 대집행 비용도 대한애국당과 또 간부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 법적 대응과 함께 행정력도 동원해서 강제 철거는 빠른 시일 내에 또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는 하는데 지금 보면 오늘 상황을 보면 철거하면 또다시 세우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저는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이 대한애국당의 행태는 예.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불법적인 집회인데다가 사실 이 광화문 광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그 가스통이라든지 휘발유통과 같은 인화물질을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공화당 측의 논리는 다른 천막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막 설치 기준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요?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그런 천막과는 같은 동일 선상에서 예.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월호 천막의 경우에는 그 당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중앙정부 요청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서울시는 사실 생수라든지 이런 그늘막을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절차적으로 위법한 그리고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때로는 그 행인들에게 이런 폭행과 욕설을 하는 뭐 이런 집단에게 저희들이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단호하게 엄중하게 대처할 예.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언제로 잡아서 다시 철거에 나서겠느냐 하는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하시기 네, 좀 그렇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네. 행정력을 다시 동원하겠다라는 정도로는 이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서울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난달 10일에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세운 뒤로 서울시는 세 차례 자진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버텼고 서울시는 자꾸만 미뤘습니다. 그러는 동안 불편을 겪는 건 시민들 몫이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우리공화당이 처음으로 천막을 친 건 지난달 10일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 11일 서울시가 1차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14일, 15일, 16일 연이어 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내며 반발했고 시는 이를 모두 반려하고 두 차례 더 철거를 권했습니다. 무단 점거가 길어지면서 갈등도 늘어났습니다. 광장에서 음식을 해먹기도 하고 난방을 위해 가스통을 들여와 위험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주말이면 천막을 중심으로 집회를 열고 무단 점거 중 차도로 뛰어들기도 해 대중교통이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경찰이 나서 대체 버스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중순 국제축구연맹의 U20 월드컵 결승전의 응원전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 대 우크라이나 했을 때 여기서 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치킨 다 사놨는데 여기서 저분들 때문에 못 연다 그래갖고. 주말 나들이를 나섰다 발길을 돌린 시민도 있습니다. 여기 물분수를 좋아해서 아기가 근데 오늘 저것 때문에 물분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철거에 나섰지만 4시간 만에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바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오늘 철거에 대해서 우리공화당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오늘 집행을 하겠다 뭐 이런 건 없었고 집행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가 절차를 어겼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 영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5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전 5시 12분 이후에 집행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측에 이걸 오늘 직접 전달한 뒤에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절차에 일단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이 영장뿐만 아니라 사실 그동안에도 철거할 거다라는 걸 세 차례 이야기를 미리 했죠. 그렇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점거한 것은 지난달 10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서울시가 보낸 1차 계고서입니다. 지난달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고서는 대집행을 미리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차 계고서는 지난달 16일, 3차 계고서는 이달 7일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점거 직후에 규정에 따라서 자진 철거를 요구를 해왔고 이에 응하지 않아서 다음 절차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3번이나 미리 알려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장까지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철거다라는 주장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좌파 시장이 우리 공화당의 어려운 투쟁을 불법적으로 철거를 시켰습니다. 네, 문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옛 대한애국당에 대한 결정문입니다. 우리공화당은 철거 절차를 멈춰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에 기각이 됐습니다.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절차나 규정을 어긴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좀 구체적인 문서들을 확보를 해서 확실하게 팩트체크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공화당은 오늘 또 천막을 쳤잖아요. 이거는 근데 미리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서울시의 설명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절차는 철거 전에 시설문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천막을 다시 철거하려면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걸 건너뛰고 행정처분을 먼저 하는 건 과잉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이 밖의 법적 대응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